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난 집, 자살한 집, 가격이 좀 싸게 나오는 경우 있겠죠. 뭐 3억짜리가 2억, 엄청나게 싸죠. 3억이 2억이면. 그렇다면 이런 집을 과연 사도 될까요? 혹시 이런 집을 사게 되면 재수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간혹 이런 급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세는 3억인데요. 급매가 2억 5천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떨어진 매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시세가 3억인데 급매로 2억 천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만 원은 뭐 깎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이 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3억짜리가 2억에 나왔다. 굉장히 싼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매도인이 이처럼 가격을 급매로 이렇게 던지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사업 장사가 좀 안 좋게 된 경우,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팔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혼이나 불화 등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뭐 나누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위급한 병에 걸렸다. 네 번째로 본다면 다른 집을 구매했는데 그 집에 대한 잔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득이 현재 집을 빨리 또한 급하게 팔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회사 이직, 회사로 옮기게 됐어요. 또 다른 곳으로 내가 발령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빨리 팔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본다면 자녀의 학교 진학,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 금액을 낮추더라도 뭐 급격하게 낮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어느 정도 가격 선에서 그냥 한 10% 정도에서 그냥 던지고 뭐 팔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 집이 불난 집이다. 그리고 자살한 집 같은 경우에, 그래요. 좀 그렇죠.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파는 사람 입장이라면 뭐 시세는 뭐니 좀 많이 안 따질 것 같아요. 먼저 빨리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집 같은 경우에 그냥 부동산을 그냥 던지면 될까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불난 집이나 뭐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집,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 본다면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매도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집이 어떻게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부득이하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 법적인 고지 의무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집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싸긴 싼데 불난 집이야,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집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집을 매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불난 집에 대해서 상담 머리가 들어오면요, 뭐 수리가 된 집이라면 뭐 싸게 사라, 싸다면 사라. 또 수리가 안 된 집이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싸게 사야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리도 하고 무슨 조치도 또 취해야 되니까.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자살한 집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가격이 아무리 좀 저렴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선뜻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선뜻 내키지는 않겠죠. 다만 시세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3억짜리가 뭐 2억에 나왔다. 그렇다면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집을 또 전문으로 사는, 뭐 전문이라고 좀 편하긴 그렇지만 이런 집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이런 집만 또 골라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풍수 전문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불난 집에 대해서, 또 자살한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집을 사게 되면 풍수적으로 어떠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 그분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군요. 먼저 불난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의 애고는 전 주인과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화재 또한 전 주인과의 문제일 뿐이고,
새 주인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한 집 같은 경우에 이런 답을 하시더군요. 집주인이 거주만 안 하면 되고 거주자를 위해, 즉 뭐 세입자가 되겠죠. 또 부득이 본인이 또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 거주자를 위해서 풍수적으로 집 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명료하죠.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집을 매수할 경우에 무조건 풍수 전문가들에게 가서 문의해라, 의뢰를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만약 믿으시는 종교가 있다면, 예를 든다면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돼요. 애군 방지 및 고인에 대한 위로의 의식, 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집이 별탈 없게 해달라는 의식을 부탁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또한 풍수학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을 놓고 보세요.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간혹 가다가 아파트 매물 중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어서 집을 직접 방문을 해보면 살림도구는 다 있어요. 뭐 있을 건 다 있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사람이 안 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집이 주로 또 급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집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겠죠. 어르신들께서 혼자 사시다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계실 경우, 그렇지 않나요? 집부터 빨리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거나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돌아가시거나 다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요, 이러한 집이 정말 싸게 나왔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4년 이상 전세를 준 후 매도를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큼 싸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이겠죠. 또한 법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대한 반드시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의무, 간섭법적인 의무, 계약 신뢰 원칙상 설명은 해줄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만 이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비교적 좀 농도로 좀 약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안 죽는 집이 어디에 있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죽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스님께서, 신부님께서, 목사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마음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통상적으로 한 5년? 그 5년 정도 지나면 꼭 설명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한 8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일이 언제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 설명해라. 몇 년 안으로 설명해라. 이런 문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불난집 같은 경우에는 불났다는 사실을 거의 잊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안 좋게 돌아가신 집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전세 2번 정도, 전세 3번 정도 돌리면 이런 생각이 다 희석되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에 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거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와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내가 사업도 잘 돼. 장사도 잘 돼. 내가 지금 행복해. 나는 지금 직장인이냐. 그러면요, 안 좋은 집도
좋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그런데 내가 못 살면요, 아무리 운이 좋은 집도 또 나 때문에 이 집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에 달려있다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이 뭐 3억에서 2억 싸긴 싼데 1인 집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싸게 사서 싸게 내놓을 생각하고 또한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고 집에게 잘 갖고 주고요. 또 사람들에게 잘할 경우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잘하고 이를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잘하고 또한 매수자에게 잘한다면 이런 마음을 유지를 한다면 집에 가는 안 좋은 기운도 다시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나간 복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복을 다시 오게 하고요. 새로운 복이 새록새록 자라나지 않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예쁘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